자, 미국은 즉각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및 항공 전단을 이스라엘로 급파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약속한다라며 말보다 행동이 더 빨랐어요.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항공 전단이 이스라엘로 급파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을 이스라엘로 파견한 겁니다. 이란은 하마스 공격 계획을 배후에서 승인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인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스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정당성은 하마스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합법적 방어 아니냐라고 입장을 밝혀서 이 자칫 미국과 이란 그를 둘러싼 어떤 중동 전 지역으로 이 전쟁의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극단 무장 세력 하마스가 전쟁 범죄까지 저지르는 모습에 5개국 정상이 하마스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공동 성명 발표됐는데 하마스와 그 끔찍한 테러 행위를 명백히 규탄한다. 자국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미영푸독 이탈리아, 미영푸독 불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하마스가 저게 민간인을 저렇게 학살하고 이렇게 인질을 삼는 것은 이스라엘에 그만큼 충격을 주겠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자충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공동 대응을 하게 되어 있고 곧 이제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 범죄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기류되어 있는 것처럼 하마스 저 테러 조직 자체가 또 저 주요 책임자들 아마 그 전쟁 범죄자로서 국제 그 사법재판소에 기소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가 한때 운행을 멈췄을 때 이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빨리 비행기를 재개하라. 결국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청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두 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강력함 아닐까요? 전 세계 이스라엘 청년들 귀국, 조국의 부름에 응해 해외에서 예비군들이 귀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민인 A씨는 사촌이 총격전으로 사망, 친구와 가족이 납치됐다. 남은 건 보복뿐이다. 라며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이게 사실은 뭐 예비군이죠? 네. 저는 이제 예비군은 끝났습니다만. 저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둘 다 민방인가요? 네. 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국의 전쟁이 났을 때 탈출하는 국민이 있고 조국의 전쟁이 있을 때 돌아오는 국민이 있고 그 차이가 어찌 보면 강대국이냐 아니냐를 그럼요. 가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미국만 봐도 그 베테랑들,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뭐 SNS나 이런 데 올라오잖아요. 뭐 비용을 대신 내준다든지 무례하게 그 퇴역 군인에게 대하는 직원들을 제3자가 혼낸다든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보니까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복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전장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사촌이 아니라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에도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뭐 군인들에 대한 그다음에 퇴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대한민국이 과연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느냐. 오히려 군인들하고 폄하하고 군인들을 막 못되게 굴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보훈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우리가 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9.19 군사합의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제가 그 공항 사진을 봤거든요. 이스라엘 공항의 사진을 봤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그 수속을 밟느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 느껴지는 게 좀 분명히 있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도 느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봤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취재했는데 뭐 김재섭 비대위원장도 저도 현역 병장 만기제대 출신이지만 전역을 미루고 우리 청년들이 혹시 북한이 또 한 번의 침공을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라며 전역을 미룬 우리 후배 장병들의 모습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들의 안위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좀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전체 비상 이제 전쟁 선포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미 다녀왔던 사람들도 지금 이제 예비군 동영, 총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져서 비행기표를 이제 바꿔서 이동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캔슬돼갖고 공항에 이제 대기하는 상황도 사람들도 시장에 많이 안 나가고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그쵸. 물건이 다 동났어요. 뭘 다 쓸어갔더라고요. 현재 한국인 한인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귀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한항공 KE958편 10일 현지 시간 오후 1시 45분 텔아비브를 출발해서 내일 아침 6시 10분에 인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여행객 360명 차례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사실은 우리 대통령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예. 전해 듣고 있는데 예. 일단 현재 있는 한인들부터 본국으로 귀국시켜야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네. 일단 그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원들을 제어하고는 전부 다 귀국하는 게 맞고요. 사실상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스라엘 쪽으로 여행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고 상당히 저 지역을 여행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중동 지역이 이제 기름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의 큰 분쟁은 전 세계의 유가 그리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70년대 초에 거의 5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사실 다 데자뷰가 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나니까 바로 본국으로 다 자원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해서 그 이스라엘인들의 조국에 대한 그 사랑과 북방에 대한 그 강한 정신 이것이 세계인들의 각인이 됐었거든요. 그러한 그 좋은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북방을 견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자산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발빠르게 상황 점검회를 했고 앞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주로 이제 1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이 중동 지역의 안보 정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사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아시아 지역이 또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포드 그 항공모함이 중동에 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도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한시도 이 마음을 놓지 말고 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나라에 미칠 여러 가지 파급 영향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네. 계속 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